이번 편 페스투스입니다. 이 친구는 너글한테 축복을 받은 필멸자, 그러니까 악마 대공보다는 카오스 워리어에 속한 친구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필멸자처럼은 안 생겼죠. 곧 있으면 불교의 정점으로 진화할 것 같이 생겼어. 바로 직전 같은데,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우리 미국 월마트에 가면은 마운틴듀를 바게스로 들고 다니면서 먹고 뭐 이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페스투스는 근데 이런 월마트인이랑 좀 다릅니다. 페스투스는 이게 살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야? 살이 아니고 근육이야? 아니 이거는 파파 너글의 사랑입니다. 파파 너글의 사랑. 이 너글의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너글 애들 보면은 보통 약간 뚱뚱한 느낌이 듭니다. 불교의 정전도 그렇고 뭐 너글의 모식이 딱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뚱뚱해. 우리 해무도 얼마야? 보여줘. 지금은 안 뚱뚱해요. 털찐 고양이였다가 지금 털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대신 약간 털을 뿜뿜하고 있죠. 아무튼 이 너글 애들은 약간 뚱뚱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 너글의 특성에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너글이 질병 혹은 이제 죽음 뭐 이런 카옵스 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병과 죽음만이 너글의 전부가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절망, 고통, 그리고 그 죽은 육신에서 다른 생명에 태어나고 혹은 죽은 세포가 다시 자라나는 뭐 끊임없는 이 생명의 수단까지 모든 게 다 너글의 영역이에요. 단순히 질병의 신이 아니야. 그래서 너글은 4대 신 중에서도 카오스 4대 신, 콜은, 너글, 슬라네치, 젠치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이 너글이에요. 모든 생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이기도 해. 아무리 강해도 필멸자라면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시 같은 경우에는 신이 되려고 했죠. 뱀파이어는 인간의 피를 빨면서 살고, 그리고 툼킨 같은 경우에는 영혼을 육심에 묶어놨죠. 그만큼 이런 죽음과 어떤 노화와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거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카오스 워리어나 악마 대공이 되는 거예요. 카오스 워리어가 되면은 약간 필멸자의 삶을 초월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카오스 워리어가 점점 더 영향력을 키우다가 악마 대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불멸의 영역이에요. 아예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건데, 타무르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너글계 악마 대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글계 카오스 워리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약간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 너글들 잘 싸는 것, 걔네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네. 늙고 병들고 다시 태어나는 게 너글이에요. 근데 너글계 카오스 워리어들은 늙지도 않고 뭐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악마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다시 태어나는 것만 남아요. 생명의 수단에서 죽는 게 없어지니까 살아나는 것만 남아. 마치 암세포처럼 막 몸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굴계 악마들이 다 뚱뚱한 게 신체가 막 재생되다 못해서 완전 막 불어나면서 몸집이 막 커지는 그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불교의 정점이라던가 너굴계 카오스 워리어 애들 보세요. 약간 질병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되게 뚠뚠해. 페스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스투스도 너굴의 축복을 그냥 듬뿍 받았어요. 턱 좀 봐. 턱. 이 턱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혹부리 영감이지 않아요 거의? 근데 이게 노래 주머니가 아니야. 노래 주머니가 아니고 지식 주머니.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 주머니예요. 페스투스는 모든 질병에 대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뭐 메르스, 말라리아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냥 걸어다니는 질병 백과사전이야. 뭘 보면은 아 이게 무슨 질병이구나. 아 이게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으로 뭐를 하고 다니냐? 새로운 질병을 찾으러 다닙니다. 재밌는 건 이 친구가 병을 치료하는 의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엄청 존경받는 의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의사가 질병을 찾아다니는 질병 미치광이가 됐는지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페스투스의 옛날 얘기. 페스투스의 옛날 얘기가 좀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야기를 좀 만들어 왔는데 먼저 페스투스는 노들란트 사람이요. 맨날 털리는 그 동네. 제국 북부에 발토페가 인접해 있고 여기서 노스카들이 막 넘어오고 이러는데 이 동네가 먹고 사는 이유는 뭐냐? 이 바다 때문이에요. 바다에서 많은 부산물들이 생기고 어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노르란트가 먹고 살거든. 페스투스도 어촌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부일을 하고 어머니는 아마도 약초를 캐다 팔았겠지. 약초를 캐다 팔았는데 사실 약초상이 약초만 파는 게 아니에요.
약초를 갈고 얼마 끓이고 해갖고 간단한 약을 만들어서 팝니다. 킹덤컴 하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약재들을 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두통이 있고 할 때 먹는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을 끓여서 만든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발견이 됐대.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죠. 이게 왜 진통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기원 전부터 이렇게 버드나무 껍질을 끓여서 먹었대. 실험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배웠던 거지. 나 오늘 아픈데 버드나무 껍질이나 끓여 먹을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나 보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모에모 세계도 이렇게 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페스투스가 태어났으니까 그림책 대신에 무슨 물약 제조법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약의 이 원리를 터득합니다. 약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성분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엄청난 지식을 터득을 하는 거야. 재능이 있어. 근데 어느 날 페스투스네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무슨 역병이냐? 비명 지르는 학질. 비명 지르는 학질이라는 역병이 돌아요. 학질이라고 하는 거는 말라리아랑 같은 말입니다. 모기가 옮기는 그 말라리아. 근데 왜 비명 지르는 학질이냐? 걸린 사람들은 열이 난대요. 그래서 열이 나다가 환각 증세에 시달리고 그리고 병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근육이 수축하면서 몸이 뒤틀린대.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막 비명을 지른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셀프 관절기가 걸리는 거야.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이게 전염성이 있어. 전염병이야. 너무 무섭죠? 이런 질병이 있어? 판타지니까. 어쨌든 너무나 무서운 질병인데 헬수스네도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려요. 막 열이 펄펄 끓으니까 엄마가 약초 사잖아. 그래서 해열제를 막 만들어서 마시고 이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버티는 게 전부야. 근데 그런 절반적인 상황에서 간호하는 어머니도 쓰러지고 아버지가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몸이 꺾이면서 그래서 지금 셀프 관절기가 걸리고 있어. 그러니까 페스투스가 머리를 쥐어짜 어떻게 하면은 이 병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섞고 돌리고 섞고 이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러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해. 이 조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엄마 효과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페스투스가 직접 약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무슨 약초고 이런 거는 알 수는 있는데 직접 제조를 하는 건 처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쓰고 무슨 약초는 저 어디 있고 엄마 벨로돈나 어디 있어? 어쨌든 새로운 약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 그리고 진짜 약을 만들고 부모님한테 이걸 갖다 줘요. 먹으니까 진짜 고통이 줄고 상태가 막 호전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장하다 우리 아들 하면서 엄청 대견해하는데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두 분 다 죽어 있는 거야. 그거 보고 페스투스가 이제 오열해요. 어떡해. 내가 만든 약 실패했구나. 역병이 진짜 무섭구나.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자기도 머리가 어지러워. 페스투스도 막 걸린 거야. 그 병에. 열이 막 올라. 그래가지고 다시 약을 만들려고 제약대 앞에 섰는데 자세히 보니까 약초 사이에 다른 약초가 섞여 있는 거야. 막 정신없이 약을 만들다가 독초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조합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약 만드는 걸 배웠으면은 만들고 나서 내가 직접 먹어보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지. 근데 실제로 약을 다시 만들어서 자기가 먹었더니 몸이 회복이 됩니다. 페스투스의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 이 설계 자체는 틀리지 않은 거야. 자기가 미숙해서 죽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뭘 하냐? 페스투스가 절망에 빠지냐? 아니야. 페스투스는 굉장히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약을 계속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이 죽어있고 마음도 복잡하고 슬프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치료제를. 그리고 그 치료약으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시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얘는 진짜 재능이 있다. 살려야 된다. 부모님도 잃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뭐 돈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해갖고 의대를 보내줘. 본격적인 의사의 길을 걸어요.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의대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국도 똑같아요. 제국의 의사는 페스투스의 어머니 같은 이른바 현명한 여인, 약초상 이런 거랑 완전 다릅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수술도 하고 약도 정제해서 만들고 진짜 전문직이에요. 이런 실력 있는 의사를 찾는 거는 제국에서도 정말 힘든 일이야. 성에 그냥 한 명 정도 있어요. 의사가. 귀족의 주치의로.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소수의 집단입니다. 왜냐면은 모에모 세계관 자체가
의학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해부가 금지되어 있어요. 아니,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질병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뭐를 알아야 되지 않아? 그런데 해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 왜 해부를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죽은 사람이 다시 귀신이 돼갖고 나 왜 죽였어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어?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지? 이건 우스갯소리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재미로 하는 소리인데 워해머 세계에서는 이게 당연한 얘기야. 여기 이 워해머 세계에는 막 영혼과 얘기하는 모르교단 같은 게 있어요. 엘스페트 썰할 때 이 얘기 드렸죠. 그 모르교단에서 장례도 하고 고인의 안식을 또 빌어주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 고인과 대화도 하고, 이런 마법을 쓸 수 있는 모르교단이 있단 말이지. 그 얘기는 뭐냐? 유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계에서는 전쟁에 나가기만 해도 많이 보거든. 유령이 둥둥 떠다녀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해부하려고 하면은 기분 나쁠 거니까. 아니, 네가 뭔데 날 해부해? 나는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워해머 세계에는 지평 좌표계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렇다 보니까 해부를 맘대로 하면은 위치헌터가 잡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통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의학 지식을 배우면서 전장에 따라 나갑니다. 용병이라던가 모험가를 따라다니면서 걔네들이 숱하게 다칠 거 아니야? 혹은 질병에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는 명목으로다가 경험을 쌓아요. 부상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너 왜 죽었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 너 나랑 친하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거는 돈이 없는 의사들이야. 돈이 없는 의사들입니다. 제국협회는 돈을 이빠이 주고 가요. 의사협회를 가면은 귀족들이 막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부학도 정식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죄수를 해부한다든가, 혹은 지원자들을 정식으로 받는다든가, 모르교단한테 뇌물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이 협회에는 평상시에는 의사들이 쌓을 수 없는 지식들이 계속 쌓이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 페스투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마을의 영웅, 비명지른 학질 치료제 개발자.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뭘 하냐? 대국 의사협회 들어가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샬리아의 선서라는 거 합니다. 샬리아. 제국 사람들이 믿는 치유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사원에 가서 나는 생명을 살리고 결코 빼앗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합니다. 이 의학을 통해 가지고 목숨을 뺏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의사들의 기록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의사들이 페스투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출신이 천해. 마을 약제사 하던 그런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비명지는 학질 치료약을 만들었다 하는데 이게 무슨 과학적인 검증을 통했나? 논문 쓴 거 있나? 아니면 그거 만들 때 연구를 해서 만들었나? 또 정제를 했나? 물어봐도 다 아니지. 왜냐면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만든 거거든. 어머니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만든 거잖아. 다른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버드나무 껍질 같은 거지. 이거를 내가 알아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페스투스의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들어. 페스투스는 역병을 위주로 연구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역병을 위주로 연구를 해요. 근데 대국 의사협회는 주 고객이 귀족입니다. 귀족들은 더러운 환경에 살지 않아. 귀족들은 질병에 잘 안 걸려. 그러니까 귀족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가난한 사람들, 돈 낼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을 연구를 하면은 의사협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있는 집 자식들인데. 귀족들의 후원 없이는 연구고 뭐고 운영이 안 돼. R&D 예산이 안 나오니까. 의사협회에 들어왔으면은 질병약 말고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약도 만들고 쌍꺼풀 수술, 양악 수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역병만 연구하면은 되겠냐고. 다른 의사들은 사람 구하는 거 싫어해갖고 귀족들한테 좋은 거 하나 내가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야? 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야. 이게 없으면 협회가 유지가 안 돼. 근데 빈민들만 그렇게 상대하면은 어떻게 하냐? 계속 그렇게 하면은 페스투스 너를 협회에서 제명하겠습니다. 말이 이제 막 나오지? 그러니까 페스투스는 어떻게 하냐? 야, 나와버려. 진짜 위인감이야. 사람들이 역병 때문에 계속 죽어나가는데
사람들 살릴 수 없으면은 공부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차피 역병에 대해서는 배울 만큼 배웠어. 질병 그거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실제 해보는 거 필요 없어요. 나 지금 나갈라요.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요. 나와서 조그만 개인 병원을 차려. 협회 출신이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잘 돼. 근데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돈을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오잖아.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죽어가니까 일단 의사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의사협회가 만나주지 않잖아. 계속 성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진료를 안 해줘. 근데 펠수스의 병원을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펠수스가 그냥 진료를 해줘요. 제가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 받아. 빈민들 입장에서는 완전 천사예요. 그래서 매년 수백 명의 환자들이 치료가 돼. 그리고 노르들란트 전역에 이 명성이 퍼집니다. 여기 천사가 있다. 이 치유의 여신 탈리아의 총애를 받은 성인이다. 이런 종교적인 믿음까지도 생겨요. 그러니까 귀족들한테도 얘기가 퍼져서 무슨 병이 걸려서 문제가 생기면은 펠수스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 그리고 펠수스가 좋은 일을 하니까 귀족들이 또 생색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후원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펠수스네 병원이 막 확장이 돼. 펠수스 요양원들 만들고 대국 전역에 펠수스 의료원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게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완전 유명해 돼요. 질병학의 대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빈민들도 구원해주는 진짜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의사.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역병들도 이겨나요. 혈액순환이 막 마비되고 다리부터 새까맣게 죽어가는 검은 다리병. 병에 걸리면 당뇨병 그 합병증처럼 이제 썩어 들어가요. 이거 치료하고 또 펠스투스가 만들었어. 두 번째, 이 구울 폭스, 구울 두창이라는 건데 이거는 걸리면은 몸에 이제 종기가 생겨. 그 종기 때문에 피부가 막 벗겨져.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 구울처럼 변해. 희태처럼. 그러다가 전신이 마비되는 구울 두창. 이런 역병들이 유행을 하는데 이걸 펠수스가 다 치료해줍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펠수스한테 시련이 찾아와요. 펠수스가 사는 도시에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도 높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 질병의 이름은 이갈이 열병. 왜 이갈이 열병이냐?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열이 나더니 막 이유 없이 이를 뿌득뿌득 갈기 시작해요. 이를 막 갈아. 그리고 이를 갈다 보니까 이가 이렇게 마모가 되는데 너무 세게 갈아가지고 이가 막 부러져요. 나중에 턱이 망가져. 그 정도로 세게 하다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를 물어 뜯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병이죠. 역시 판타지니까. 근데 이게 전염이 돼. 너무 무섭지?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가 봉쇄돼 버립니다. 펠수스는 의사니까 나갈 수가 있어요. 아직 안 걸렸고 위생적으로 깨끗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남습니다. 이 마을에 남아. 봉쇄된 마을에 이 좀비 바이러스가 상관하는 여기 남아. 그래서 진료를 계속해요.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다 퍼져요. 뭐 마을에 이가 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마을 전체가 역병에 막 신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펠수스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도 처방해주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수많은 질병을 공부해본 펠수스도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이번엔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해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해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하면 안 되지. 원래 하면은 잡혀간다고. 근데 상황이다 보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도 펠투스가 봐준다고 하잖아. 펠투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 펠투스가 우리 돈 없이도 치료해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원을 하지. 펠투스도 절박했어요. 이 역병을 치료하는 일 자체가 펠투스의 어떤 강박 증세가 돼. 그래서 뭐라도 해야 했어. 낮에는 사람들 진료하고 밤에는 죽은 사람 해부하고 실험실에서 환자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는데 막 고통에 막 몸부림치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냥 강제로 묶어놓습니다. 점점 펠투스도 미쳐가요. 양심의 가책 뭐 넘어선 안 되는 선 이걸 조금씩 넘기 시작해. 약 투여하면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묶어. 점점 이게 마음에 무뎌지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온갖 약을 쓰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했는데 치료는 고사하고 전파조차도 막지 못해요. 사람들이 계속 걸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죽어버려요. 도시가 유령도시가 돼. 환자가 한 20명 정도가 남아. 나중에는 환자를 다 한 방에 몰아넣습니다.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페스투스도 아예 합숙을 해. 그리고 진료를 하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19명, 18 다 죽어가 당하고 결국 환자 딱 한 명만 남아요. 그리고 그 환자도 페스투스 앞에서 이제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막 뿌득뿌득 갈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페스투스 마음이 찢어지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쓸 수 있는 모든 약들을 시도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막 후회를 하기 시작해. 만약에 내가 의사협회에 있었을 때 그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남아있었다면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누가 실수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절박에 빠진 나머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신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돼. 되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 막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앞에 마지막 환자의 이갈이도 멈춥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지 않아요. 이 도시에 펠수스 혼자만 남았어. 펠수스가 진짜 목숨을 걸고 진료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같은 방에 있던 20명의 시체가 쓱 일어나서 펠수스를 쳐다봐. 동시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페스투스, 나에게 평생 봉사하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 세상 모든 질병에 대한 지식을 주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펠투스가 엄청 놀라고 고민해요.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의 신이 아니야. 희유의 여신 샬리아, 지그마 이런 인간의 신은 이런 식으로 오다가 신탁을 내지 않아. 신이 보고 있었다면은 환자를 살려줬겠지. 이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필요 없어진 지식을 대가로 한 사람의 영혼을 요구한다? 악마적이셔 진짜. 이거는 분명히 카옵스 신의 말이야. 절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은 했는데 펠투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냥 말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지식을 얻으면은 그걸로 다른 죽어가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면 돼. 이런 생각도 들어. 또 한편으로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바쳐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다른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알면은 지금 이렇게 막 시행착오도 없을 거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온갖 병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병은 물론이고 막 듣도 보도 못한 병과 또 증상들, 세상에 한 번이라도 등장했던 그런 지식들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와. 그리고 주변에 이갈의 열병으로 죽은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질병 정보가 다 나와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음까지 이뤘는지, 어떻게 아팠고, 그 고통이 어떻게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약의 치료법이 수시까지가 떠올라. 이 약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다 막 계속 떠올라. 평상시에는 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막 개똥 같은 약간 더럽고 이상한 재료가 들어가는 치료법이 나와요, 막 머릿속에서. 그리고 막 너무나 비윤리적인 수술 방법, 이런 것도 막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떠올라. 그야말로 병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병의 신 그 자체가 됩니다. 병의 신. 이 정도까지 가니까 펠투스가 막 헛웃음이 나요. 이제 모든 걸 치료할 수 있게 됐어요. 전부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치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괜찮아. 이제 나는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 돼. 우리 펠투스가 어렸을 때 비명 지르는 학질 때문에 고통받고 했을 때 치료약을 만들었을 때도 부모님이 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약을 이 약물고 만들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거든. 그리고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다 구했거든. 그게 바로 펠투스야. 그래가지고 펠투스가 사람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근데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잠깐 거울을 보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모습을 봐. 펠투스 자기 머리 위에도 질병 정보가 뜨는 겁니다. 펠투스, 이갈의 질병 최초 감염자, 모주근 상자, 완치됨. 최초 감염자?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증상이 없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진료를 받고 했던 게 모두 다 사람들을 죽이는 거였다고? 이 생각이 드니까 막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괴물처럼 보여요. 멘탈이 완전 깨져버립니다. 펠투스가 완전 인격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카오스 신이 흐뭇하게 쳐다봅니다. 너구리죠. 자기가 만든 이갈의 열병이 의사 펠투스를 포함한, 성자 펠투스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 전체를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머리 군주 카오스 워리어 펠투스가 태어난 겁니다. 너구리의 추종자가. 너구리의 역병이 성공을 한 거지. 그 이후로 펠투스는 자기 마음을 숨기고 영성을 이용해서 학회를 만듭니다. 희내한 펠로우십 해갖고 일종의 질병 학회를 만들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자 모임인데 대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역병의 정보를 모으고 그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의사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병을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이 병에 대해서 페스투스한테 물어보면은 페스투스가 방법을 알려주거든. 너무나 정말 획기적이고 간단한 치료법들을 정말 손쉽게 그냥 얘기해줘요, 페스투스가. 그러면은 나는 질병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월감이 생겨. 사람의 생사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일부러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다음에 치료약을 딱 꺼내주면서 어이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받고 뭐 돈도 받고 모든 걸 받았는데 왜 정직하게 치료해줘? 탐구할 필요도 없어요. 페스투스한테 물어보면은 바로 알려주니까. 증상만 얘기해줘도 페스투스가 답을 알려줘. 그러니까 연구의식 이런 게 없어요. 이 의사들이 너글 컬트에 잠식됩니다. 언젠가부터 자기도 모르게 너글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질병 정보 가져오면 페스투스가 그거 기록하고 치료법 알려주고 그러면 가서 뭐 질병이 더 강화되는 것까지 다 보고 또 그거 페스투스에 알려주고 너글 컬트가 돼버린 거야. 그냥 이 집단이. 이거 너무 수상하다. 그래서 샬리아 교단 사람들도 페스투스가 성자잖아요. 자기 교단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근데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페스투스가 너무 달라 있습니다. 페스투스가 이상해요. 턱이 점점 부풀어 오고 있어. 이분 턱이 원래 이렇게 대단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을 하는 게 달라. 원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페스투스를 지지하는, 페스투스를 옹호하는 그 입장을 철회해버려요. 그리고 페스투스가 공격을 받기 시작하니까 페스투스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행보가 바뀌어요. 자기 신분을 숨겨. 그리고 제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더니 잘체문트, 그 노르란트 쪽이죠. 잘체문트 외곽에 있는 버려진 요새를 발견한 다음에 그 버려진 요새에다가 비밀 실험실을 만들고 질병 연구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티네안 펠로우십 통해가지고 질병 정보들만 받아.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혼자 연구를 해. 어떻게 하면 좋은 질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뭐 코로나도 뭐 알파, 뭐 베타, 감마, 오미크론 뉴스 보면은 코로나 이름도 조금씩 바뀌어요. 바이러스가 뿌이는 같지만 특성이 다르잖아. 그죠?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게 페스투스의 생각이야. 지금부터는 질병을 공부하는 목적이 없어졌어요. 약간 뭐랄까 가차를 돌리는 거야. 질병 가차. 어떤 질병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가장 고통스럽게 영혼을 갉아먹고 수많은 부산물들을 만들면서 멀리 전파될 수 있을까? 이게 페스투스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닌 거죠. 의술은 알고 있어. 의술사야.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릴 건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질병에 대한 호기심이 제일 먼저 있어요. 완벽한 질병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에도 막 실험을 하고 너굴의 축복을 받으면서 외형도 막 바뀌고 마음속이 아니라 몸도 괴물이 돼버립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롭을 막 뒤집어 쓰고 세상을 떠돌면서 실험을 계속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좋은 질병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질병들을 구경할 수 있을까? 너무 재밌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게 페스투스의 엔드타임 전까지의 행적인데 이 페스투스의 행적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소설에 있어요. 프랭크 카발로라는 작가가 쓴 리치로드, 거머리 군주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표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표지도 GPT로 만들었는데 왜 표지가 없냐면 단행본이 아니고 잡지에 들어있어요. 워해머 원작사 게임즈 오크샤에서 발행하는 해머 앤 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워해머 뭐 하만, 에이지 오브 지그마, 워해머 판타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설들이 들어있어요. 이 잡지 안에 페스투스를 다룬 소설도 들어있는데 그 소설 얘기를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페스투스의 소설 리치로드. 도입부는 정신을 잃은 제국 기사가 들것에 실려가면서 시작합니다. 이 제국 기사가 어딘가서 발견돼서 경찰대가 이 사람을 발견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경찰대 대장이 물을 주면서 말을 겁니다. 자네 이제 쉬어도 된다네. 자네 이제 안전해. 그러니까 남자가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더니 횡설수설하기 시작해요. 미쳤어. 완전 미쳤다고. 역병, 악마들. 놈은 그걸 자기 자식 보듯이 하고 있어. 이 얘기를 물 주고 바로 얘기 딱 듣고 이러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상태가 정말 안 좋구나. 서둘러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막 찾아요. 여기 환자가 있어. 의사를 부르시오. 이러니까 성에 있던 병사들이 아니
무슨 상황인데 의사를 부릅니까? 겨우 부상병 한 명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호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대 대장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당장 성내에 있는 주치 데리고 오시오. 지금 이 사람은 일반 병사가 아니오. 검은 독수리 근위대 기사지. 숲에서 정신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를 내가 데려왔소. 그러니까 병사들이 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의사를 데리고 와요. 알고 보니까 이 검은 독수리 근위대가 최근에 몰살을 당했어. 이 숲에서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근위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야. 그래가지고 의사를 불러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보니까 약간의 열이 있긴 해요. 그리고 발진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 있어.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싸우다 왔다고? 경쟁터에서 겨우 상하나 봤다고? 이상한데? 몸은 좀 멀쩡한 편인데 정신 상태가 근데 맛이 갔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횡설수설을 해. 막 미친놈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 와, 갑자기 소리 지르더니 무슨 트라우마를 겪은 것처럼 막 공포에 떨고 심지어는 뭐 한마디 얘기를 하면은 날 죽여달라 그래. 아니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사람 너무도 중요한 증인이니까 경찰대 대장이 이 사람을 꼭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알겠다. 내가 이 진정제 놓고 일단 오늘 밤만 넘기면은 열도 떨어지고 상태가 호전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남아가지고 간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기사가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뭘 하고 있었지? 하면서 회상을 하기 시작해. 이 사람의 이름은 유르겐 본 스트룹이에요. 유르겐 본 스트룹. 유르겐이라고 부를게요. 제국 기사인데 300명 정도 되는 병사들이랑 오르틀란트 쪽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투를 계속 하고 있었어. 소규모 전투. 군대가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케이브넬이랑 같이 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묘사가 나와. 이 사람이 옆구리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말이 달그닥달그닥 그러면서 움직일 때마다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처에 닿는데 겁나 아프지 않겠어? 근데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고름이 계속 나오고 갑옷을 계속 닿으면서 닿을 때마다 막 따끈따끈한 거야.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좀 피폐해진 상황이었고 지금 기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전투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힘들게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숲속에 저 멀리 안개 사이로 누더기 로브를 입은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유르겐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 누구지? 펠투스. 이때가 엔드타임이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펠투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국에서 전설적인 존재거든. 무슨 병이든 치료해주는 샬리아의 성자였다가 돌연 모습을 감췄고 지금 숲에서 숨어 살면서 악마랑 소문을 잡았다는 소문이 도는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을 숲에서 본 거야.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자리에서. 근데 잘못 봤나? 이상하네. 심상치 않아요. 이 사람을 보였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겐이 급하게 말을 몰아가지고 대열의 선두로 딱 가요. 또 지휘관한테 자기가 지금 펠투스를 봤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지휘관이 낙하산으로 온 젊은 지휘관이었어.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펠투스? 그 미친 의사? 아니, 그 사람이 이 숲에서 뭐 나타났다고? 자네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이제 보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유리겐이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봤습니다. 경찰대를 보내주십시오. 확인해봐야 됩니다.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네. 정찰을 하러 온 게 아니야. 고작 그런 일로 병력을 뺄 수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숲에서 훌라팔 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발소리가 사방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르겐이 전투 준비 방어 진영으로 명령을 딱 내려. 병사들이 좀 베테랑 전사들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게 병진을 딱 짰는데 그때 숲에서 스케이브분들이 튀어나옵니다. 평지 매복 아시죠? 근데 베테랑 전사들이다 보니까 일단 잘 막아내요. 유르겐도 활약을 합니다. 막 한 방에 모가지 댕공 날리고 뒤 잡아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그냥 손으로 쥐어 짜갖고 질직하게 만들고 엄청 세요. 활약을 하는데 얘가 너무 잘 싸우다 보니까 아래에서 그 창으로 말을 막 찔러. 그러니까 말이 막 놀래가지고 넘어지는데 도랑 쪽으로 말이 쓰러지면서 그 위에 있던 유르겐 하반신이 말에 깔려버립니다. 그리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려요. 블랙아웃이 돼. 그리고 유르겐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질녘입니다. 해질녘. 줄려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막 앓는 소리 나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진흙, 피 이런 걸로 딱 덮여 있고 파리떼가 막 웅웅거리고 하늘에는 까마귀가 막 맴돌고 있고
거의 뭐 지옥 같은 풍경인데 실제로 지옥 같은 게 이상한 생명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곤충도 파충류도 아닌 조그만 것이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시체들을 막 뒤적뒤적거려. 그리고 누더기를 입은 사람이 걸어오더니 죽은 사람이랑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번씩 만져보는 겁니다. 마치 진찰하듯이. 페수스가 왔어요. 페수스가 너굴링들이랑 같이 온 거야. 그리고 곰팡이 핀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돌아다닌대요. 유리병들이 나무 상자 안에서 달그락거리고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페수스가 시체를 살펴봅니다. 하나씩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살펴만 봐. 마치 뭘 찾고 있다는 듯이 그냥 보고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유류겐 근처까지 왔는데 유류겐이 아파가지고 기침을 합니다. 기침하니까 페수스랑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페수스가 찾던 걸 발견한 것 마냥 유류겐을 찾고 있었던 것 마냥 곧장 유류겐한테 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기 시작해. 냄새를 맡아요. 말도 없이 유류겐을 이리저리 진찰해. 발진 같은 것도 보고 약간 열 나는 것도 보고 질병 정보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류겐이 말을 합니다. 난 당신을 알고 있어, 페수스 박사. 당신은 제국 최고의 의사였고 어떤 병도 다 치료했다지? 이 얘기 하니까 페수스가 슬쩍 웃어요. 그러면서 후드를 벗고 계속 유류겐을 관찰해.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들이밀면서 마치 뭔가 죽어있는 걸 보는 것처럼 생명체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페수스가 뭔가 집중한 듯이 조용히 막 죽어죽어 거립니다. 고열, 식은땀, 진노란색 점액, 목에서 팔 따위로 퍼지는 발진,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기침.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군.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병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유류겐의 상처를 딱 봅니다. 유류겐 상처에 보면은 녹색 고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 피부가 다 상해 있어. 그리고 이거를 손가락으로 딱 찍어. 그러더니 맛을 봅니다. 맛이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래서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려. 이 맛이야. 이 모습을 보면서 유류겐은 되게 지겹잖아. 근데 참으면서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페수스, 당신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나도 치료할 수 있겠지? 제발 날 살려줄 수 없겠어? 페수스가 대답을 안 해요. 부탁요, 페수스. 날 살려준다면은 오스틀란트 백작이 당신을 원하는 무엇인 들어줄 것이오. 제발 이 끔찍한 질병을 치료해 주시오. 그러니까 페투스가 화가 난 듯이 눈을 부릅뜹니다. 그리고 유리겐한테 물어봐요. 당신 자식이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물어보지? 뜬금없이? 당황하다가 어렵게 입을 엽니다. 있었소. 아들과 딸이 있었지. 몇 년 전에 죽었소. 죽었나 아니면 살해당했나? 페투스가 물어봐요. 집요하게 페투스가 물어보니까 유리겐이 뭔가를 떠올렸는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살해당했다고 들었소. 그린스킨들이 마을 습격했을 때 나는 키스레프 북쪽에서 전투 중이었지.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페수스가 흥미롭다는 듯이 유리겐한테 더 가까이 와서 물어봅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어서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하겠나?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싶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리겐이 고통스럽게 머리를 막 흔듭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보고 싶어도 시간을 돌려서 볼 수 있다고 해도 죽는 모습을 보는 거는 부모로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페수스가 얘기해요. 내가 자네를 치료하지 않는 이유도 그거랑 똑같다네. 그리고 페수스가 그냥 뒤돌아가. 그냥 버려버려요. 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뒤돌아요. 그리고 지팡이로 유류겐을 가리키니까 조그만 악마들이 다다다 몰려오더니 유류겐을 들고 페수스랑 같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유류겐의 정신을 잃어요. 딱 깨어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 시체들이 매달렸어요. 끔찍한 묘사가 나와. 어떤 거는 구더기가 막 파먹고 있고 검게 막 말라붙어 있는 시체도 있고 그리고 무슨 수술을 했는지 팔다리가 없거나 눈과 귀, 코가 봉합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또 살아있어. 막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앓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 끔찍한 이런 실험실로 온 거야. 그러니까 유리겐이 주변을 둘러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조그만 악마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이 사람 들어가지고 은신처 한가운데 있는 넙직한 돌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수술대죠. 그리고 페투스가 오더니 가방에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합니다. 구글거리는 액체가 들어간 유리병, 오래된 두루마리, 술용 칼, 바늘, 집게, 갈고리, 뼈토 이런 수술 도구들 공구들을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겐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 돌팔이야.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날 고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놈아. 제국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한바탕 소리를 지르니까 페투스가 얘기합니다. 스케이븐의 칼에 찔렸었지. 페스틸러스 클랜 쥐였을 거고. 그러니까 유리겐이 놀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 칼은 녹색 날개 벼룩이 옮기는 병에 걸린 오염된 쥐의 침으로 덮여 있었을 거네. 지하 제국에 있는 짧은 발톱 갈색 쥐한테는 흔한 병이지. 진짜 전문 용어를 섞었어 이게. 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 병이 인간한테서 발견되는 건 아주 희귀하다니. 그러니까 유리겐이 물어봐요. 희귀하다고? 왜냐면은 쥐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인간한테는 아주 독성이 강하거든. 자네는 이미 죽었어야 했어. 근데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리겐이 내가 더럽게 운이 좋았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페투스가 고개를 쳤습니다. 아니야. 자네 역병이 원하는 게 뭔지 아나? 역병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겠나?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건가? 아니야. 이거는 역병이 하는 일이지 원하는 게 아니라네. 자네가 아는 가장 지독한 역병은 뭔가? 검은 다리병, 뿔역병, 이를 가는 역병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페투스가 얘기해요. 모두 내가 치료한 것들이고 그 질병들은 수천, 수만, 어쩌면 수십만 명을 죽였지만 모두 실패작이었지. 그러니까 유리겐이 번쩍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 미친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냐? 허스토리를 짓거릴 거면 그냥 날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페투스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말을 계속합니다. 그 역병들이 왜 실패했을까? 너무 빨리 죽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니. 가장 성공적인 역병은 하루아침에 숙주를 죽이지 않아. 너무 숙주를 빨리 죽인 역병은 거기서 멈춰버리지. 강한 숙주. 그게 바로 역병이 가장 갈망하는 거야. 질병이 성숙할 때까지 버틸 만큼 저항하는 아주 강력한 숙주. 그걸 원하는 거지. 친구, 가장 위대한 역병은 숙주를 죽이지 않고 공세가면서 계속 퍼질 수 있는 역병이라네. 여기까지 하니까 유리겐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날 죽여라 페투스. 지금 당장 날 죽여. 그렇게 얘기해요. 페투스가 웃어요. 죽이라고? 내 얘기를 이해하기는 한 건가? 나는 지금 완벽한 재능을 타고난데 내 말대로 정말 운이 좋아. 그리고 이제 곧 완벽해질 것세. 그리고 페투스가 녹색 액체를 주사하면서 유리겐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병실에서 눈을 뜬 거야. 앞에는 의사가 밤새 간호를 하다가 잠들어 있었고 그 덕분인지 컨디션이 돌아왔어요. 힘이 돌아왔어. 유리겐이 지금 이거 꿈인가?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사를 깨우는데 고개가 그냥 툭 하고 떨어져요. 의사 얼굴을 보니까 녹색 발진이 나 있고 의식이 없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유리겐이 놀라가지고 방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자기 몸에도 녹색 발진이 퍼져 있어요. 엄청나게 심하게. 무슨 출혈이 돼 있어.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거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 온몸에서 지금 고름이 나오고 있어요. 진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프지가 않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상황을 보려고 밖을 나가던데 성 안의 경비병들도 다 죽어 있고 마을 사람들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몰살을 당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유리겐이 숨이 가빠집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페투스의 말이 울려 퍼집니다. 가장 치명적인 역병은 가장 오래 견딘 숙주가 만든다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유리겐이 하늘에 비명을 질렀지만 마을에는 그 비명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기까지 프랭크 카발로 단편 소설 리치 로드였습니다. 페투스가 제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녀요. 여기서 또 무슨 짓을 하냐? 폴란트 선제후 아들이 병에 걸린 적이 있어. 아시죠? 페투스 시작하는 거기. 근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으니까 전국의 의사들 다 부릅니다. 근데 이때 페투스가 변장을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약을 지어주는데 씻은 듯이 나아요. 그래서 막 살해도 하고 주치의로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페투스가 나는 지금 바빠요. 환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간다 그래.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주 만약에 이 병이 재발하면은 이 약을 먹이세요 하고 물약을 주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애가 정말 놀랍게도 다시 앓기 시작해. 이게 어김없이 다시 재발하네. 어쩔 수 없이 물약을 먹이는데 이 물약을 먹이니까 갑자기 몸이 변형되고 감정 통제를 못하더니 카오스 돌연변이가 돼버려. 그리고 그거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던 호울란트 선제후 신하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갔다 합니다. 이런 얘기. 또 한 번은 무슨 얘기가 있냐? 페투스가 미델란트에 새로운 열병을 퍼뜨렸대요. 그리고 이 열병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온갖 노폐물을 쏟아부으면서 너무나 더럽게 죽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오염도가 올라가서 미델란트를 그 악마들이 넘어온 적이 있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페투스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고 하우스에 본격적으로 소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전까지는
뭐 질병을 뭐 발전시키니 뭐 질병이 어떻게 되느니 했는데 다음 얘기는 사람을 카오스 돌연변이로 만들고 또 카오스 오염들을 올려가지고 악마들이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즉 카오스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해. 그리고 엔드타임 직전에는 노스카로 가요. 노스카로 가서 희귀한 재료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때 페스투스는 이미 너굴의 총애가 가득해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페스투스의 모습을 보고 노스카 애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우리 인기끼들은 이런 거 환장합니다. 딱 봐도 까마귀 신의 축복을 받았다. 까마귀 신의 사자다. 역병신. 발음 주의해야 돼. 역병신의 느낌을 딱 받아요. 그러니까 독약이랑 치료약을 받는 대신에 페스투스의 괴물 사냥을 하는데 협조합니다. 먼저 무슨 짓을 하냐? 코카트리스. 코카트리스라는 괴물 아시죠? 젠치에 나오는 괴수. 이거를 잡아가지고 코카트리스의 뼈로 가루를 만듭니다. 뼈를 곱게 가루를 만들고 그다음 뮤탈리스 보텍스 미스트, 우리 번역명 와류의 짐승 뮤탈리스 잡아서 심장을 꺼내. 이 심장으로 반죽을 만들어. 이상한 거 모으고 있죠 지금. 또 카오스 황무지에 카오스 스폰 이런 애들 12마리를 잡아. 한 마리도 아니고 12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모아. 그래서 그걸 증류해. 어떤 재료는 자기의 특기를 이용해서 얻습니다.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은둔 중인 돼지 마법사가 있어요. 이 돼지 마법사가 카오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막 악몽을 꾸고 막 계속 환각에 시달려. 근데 이 사람한테 며칠 생명을 늘려주고 정신을 좀 말똥하게 해주는 약을 지어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크리스탈 맨드레이크라는 어떤 약초를 얻어냅니다. 그 다음 또 트라넷이 시녀 일을 하는 그 데모넷을 만나서 일부러 그 데모넷한테 병을 걸리게 해. 그리고 그거를 치료해주는 명목으로 플라넷의 침실에 있는 향유를 얻습니다. 양키캔데 이런 걸 받아요. 이제 환자도 인간이 아니야. 악마도 병에 걸리게 하고 악마도 병을 치료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게 페스투스입니다. 또 한 번은 뭐 하냐? 오이 불교의 정점을 진찰해주고 이빨에서 고통이 생긴다 그래. 아, 님 질병 걸리는 거 이빨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 이빨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 뽑아버려. 12개의 이빨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코른 추종자들이 가득한 소굴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치료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 치료를 왜 해? 죽이면 되는데. 말이 안 통해. 얘한테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약을 만들어서 그 약으로 자기 냄새를 지우고 담배에 들어간 다음에 계단에 있는 황동 해골을 훔쳐냅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아주 진귀한 재료들을 모아요. 코카티스의 뼈가루, 뮤탈리스의 심장, 카오스 스포드의 피, 크리스탈의 맨드레이크, 트라넷의 향료, 불결의 정점의 이빨, 포른의 해골. 이렇게 장바구니 리스트를 보니까 느낌이 딱 오죠. 이거는 역병 재료가 아니야. 페스투스는 훨씬 더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 여기까지가 엔드타임 전 이야기고 엔드타임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제국력 2525년. 네. 알트도르프로 너굴 애들이 막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때는 노르드란트, 마린부르크 이런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너굴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글로킨 그런 애들이 쳐들어와요.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페스투스가 알트도르프에 잠입을 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하수구로 들어가요. 로브 쓰고 하수구를 통해가지고 기어 들어가서 버려진 건물을 발견합니다. 페스투스 요양원, 호스피스.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왕년에 이거 지어놨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 7가지 그 악마적인 재료, 그걸로 뭘 하냐? 너굴의 영역을 가져온다. 페스투스는 필멸계에서의 실험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의 역병은 페스투스가 원하는 그런 역병이 아니야. 페스투스가 만들고 싶은 역병은 어떻게 만드냐? 역병이 뭘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강력한 숙주. 너굴의 영역에서 무한히 재생하는 아주 강력한 저항력을 가진 숙주라면은 자기가 원하는 정말 완벽한 역병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악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필멸계에다가 너구리의 정혼을 불러오는 그런 의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레시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냐? 쿠가스. 쿠가스가 지원을 해줍니다. 쿠가스가 원하는 것도 사실 신도 죽일 수 있는 역병이거든. 그래서 쿠가스는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페스투스가 이미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지식으로 자연 발생하는 거를 원한다면은 쿠가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그 역병 자체를 만들려고 하네. 약간 접근 방법이 달라. 페르투스는 자연 발생, 쿠가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네. 근데 둘이 죽이 잘 맞죠? 맨날 둘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역병 조합 블로그 이렇게 공유하고, 뭐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레시피 같은 것도 공유하고, 해무아빠 햄타러서 링크 같은 거 공유하고 그런단 말이지. 사실 페르투스가 이렇게 순조롭게 재료도 모으고 알트드로프에 들어오고 했던 것도 사실 다 쿠가스가 뒤를 봐준 거였어요. 쿠가스가 손을 쓴 거죠.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일 하나 하자. 현 시점에서는 지금 마린부르크를 무너뜨린 빌로크인이라는 그런 너굴 군주가 알트드로프에 또 오고 있었어요. 쿠가스가 이거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키인 애들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약간 수를 쓴 거지. 글로키인 애들은 나중에 나올 만한 약간 전설 군주급입니다. 글로킨이라고 하는데 글롯 삼형제예요. 글롯 일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세 마리가 세트. 이 친구들이 오기 전에 너굴 오염도 올리고 군대 소환도 하고 할 수 있으면은 게임 끝이잖아. 그러니까 페르투스를 사전에 잠입을 시킨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 보통 작업이 아니야. 이 의식을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의식하는 중간에도 계속 역병이라든가 역겨운 게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 알트로프의 거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병에 잘 걸리게 생겼죠. 그리고 러글이랑 연결이 되면서 러글링이라든가 악마들이 하나 둘 가면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르투스가 이제 한계에 다다를 때쯤 마지막으로 쿠가스가 가면서 뿅 하고 나와요. 그리고 페르투스를 칭찬해줍니다. 이제 때가 됐어. 카오스의 달 모르슬리프가 만월이 되는 1년에 2번 있는 바로 그날이 옵니다. 알트드루프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는 연기가 막 올라와요. 기둥이 생겨. 더러운 연기 기둥. 이게 하늘로 점점 올라가더니 먹구름이 되고 이 먹구름에서 우유빛깔의 하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딱 오니까 대국도 이제 심상치 않은 걸 느끼죠. 지금 대국에는 누가 있냐면은 크루트 헬부르그 이 사람이 있습니다. 대국의 국방부 장관. 현재 황제 대리인. 지금 칼프란츠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가지고 크루트 헬부르그가 대통령 대리를 하고 있었어요. 대리 결제해주고 거부권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 불과 몇 주 전에 역병이 세게 퍼졌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국의 영웅 그레고르 마타 이 마법사 대장님이 하수도 전수조사 한번 합시다 그랬단 말이야. 이때 아저씨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거부권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겁니다. 후회를 좀 해. 사실상 근데 이분이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패션을 보면은 믿음직하지 못하거든. 이 베이징 비키니를 입고 다니는 아저씨가 짐승 학파 마법사야. 짐승 학파라서 무슨 짐승 뭐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하수도 냄새 난다고 청소 좀 하자고 이러니까 아니 아저씨 나 좀 씻으세요. 이러지 뭐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게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게 이때는 지금 블로킨 군대가 여기로 오고 있거든. 알트드로프 안쪽은 논외예요. 지금 이미 마린부르크 뭐고 다 터졌어. 밖에서 지금 탈라병랜드 작살나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이게 심각할 때쯤 되면은 블로킨 군대도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카카오톡 깼겠지. 내일 간다 하면서 내일 달 뜨면 시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잘 안 했던 거야. 아니 뭐 심각해도 역병 정도면은 우리 역병 의사들 있잖아. 방역하면 되지. 방구차 이거 하고 다니면은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소독한단 말이야. 이거 정도면은 역병 막을 수 있잖아. 설마 뭐 여기에 너글 정원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악마들이 막 튀어나오고 하겠어?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하얀 비가 딱 떨어지니까 역병에 죽은 제국 빈민들의 시체에 닿아요. 그리고 그 시체에서 너굴의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페르투스가 이 의식을 하면서 또 틈틈이 나와가지고 씨앗을 열심히 심어놨어요. 그 씨앗이 비를 맞고 자라는 거예요. 너굴의 정원이 만들어져. 알트드로프 한복판에 카오스 차원과 필멸계가 연결돼 버려. 그리고 거기서 막 악마들이 튀어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상황에 글로킹인의 너굴 군대가 사방에 쳐들어와. 막 동시에 나타나니까 수비군들이 지금 어디를 봐야 하는지 감도 안 잡혀요. 지금 성벽 밖에는 얘네들이 있지 성벽 안에는 지금 막 이상한 게 자라나더니 심상치가 않거든. 알트드로프가 얘네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알트드로프가 잘 안 털렸거든. 알트드로프의 성벽이 정말 견고하고 수도니까. 근데 안쪽에서 병력이 나오면 그건 얘기가 또 달라요. 상황이 너무나 안 좋게 된 거지. 그리고 이거를 너구리 엄청 좋아하면서 페르투스한테 더 큰 총애를 줍니다. 거의 악마 같은 존재가 돼갖고
몸이 막 끊임없이 재생을 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을 줘. 거의 7배 강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빠 너굴의 은촉을 가득가득 넣어줘서 햄타로에 나오는 것보다 더 너굴스러운 모습이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악마 대공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캐스투스가 후가스랑 같이 해갖고 어디로 가냐, 너구리의 영역이 되어버린 알트도르프 안에서도 너무 멀쩡히 버티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냐, 탈리아의 신전입니다. 페스투스가 선설을 읊었던 치유의 여신의 신전, 거기가 너구리의 영역을 버티고 있었어. 여기가 신성력이 있어가지고 너구리 잘 못 들어오는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탈리아가 치유의 여신 아닙니까? 치유의 여신 하면 뭐야? 빨간 약. 빨간 약이 모든 세균을 작살내는 특수 효과가 있죠. 신전에 장벽이 쳐져 있어요. 빨간 약으로. 받기만 하면은 갑자기 너무 깨끗해져. 아, 너무 깨끗해져 이러면서 아, 가버려. 성불해. 그러니까 여기서 악마들의 징력이 다 멈춰버려요. 더 들어가면은 빨간 약 때문에 소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후가스랑 페스투스가 여기로 가는 거죠. 후가스랑 페스투스 콤비가 오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어차피 여기 버티는 거는 병사랑 수녀들이에요. 인간의 죽으면은 인간의 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후가스 입냄새만 맡으면은 신선력 없는 애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요. 병에 걸려 바로 그냥 도트댐 맞고 죽어버리는 거야. 결국 이 신전의 방어벽도 저없는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나타난다? 알트도르프의 구원자. 나가시가 부활시킨 제국 뱀파이어들의 시초, 알트도르프의 좀비 때를 일으키는 죽은 자들의 황제 브라드 폰 칼슈타인 도착. 그리고 내전으로 왕국이 망가졌지만 끝까지 기사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루앙 레옹크랑 브레토니아 기사단들, 이렇게 두 지원군이 알트도르프 내부까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알트도르프 언데드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이 블라드의 병사들, 방에서 튀어나온 좀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온 게 브레토니아. 요 게이트 넘어가지고 왔죠. 이쪽 지금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페스투스랑 후가스가 요 신전을 부시러 가는데, 이때 지금 두 지원군이 이걸 막으러 옵니다. 브레토니아 기사단들이 먼저 도착해. 루앙이랑 페가수스 애들이 지금 후가스가 신전 부수기 하고 있잖아. 심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페가수스 애들 먼저 데리고 신속하게 방향을 틀어요. 루앙이 후가스한테 붙고 페수스한테는 페가수스들이 붙어. 페가수스들이 막 둘러싸는데, 페수스가 근데 너무 셉니다. 비둘기야 밥 먹자 이거 구구구구구 하면은 이거 한 방 쓰면은 페가수스들이 그냥 후져 떨어지는 겁니다. 상대가 안 돼요. 이 역병 라면 국물 맞아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 햄타로이도 이렇게 주변 적한테 데미지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역병의 전조 보트댐인데, 닿지 않아도 이거 맞으면은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변이 발생해. 후가스가 루앙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후가스가 루앙 네온크루 히포그리프를 먼저 작살을 내요. 히포그리프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루앙은 마리오 그 요시 버리고 점프하는 것처럼 점프해갖고 후가스한테 칼을 딱 박아. 근데 이게 박았는데 너무 센 거야. 갑자기 후가스가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세갖고 한 방에 카오스 렐름으로 그냥 방출이 돼버려. 한 방에 가 후가스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벙쪄버려요. 뭐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 상황에서 루앙이 페스투스를 쳐다봅니다. 겁나 무섭죠. 역시 킹 루앙 레옹크루, 터무니없이 강한 녀석이다. 역시 킹이다. 이러면서 막 겁나 겁을 먹습니다. 루앙도 근데 사실 자기가 어떻게 이기는지 모릅니다. 후가스를 어떻게 잡았지? 내가 저 엄청 거대한 거를 왜 제가 한 방에 퇴근을 했는지 내가 몰라. 이런 상황에 페투스가 등에 붙어있는 거머리를 던져. 등에 막 거머리들이 엄청 많았나봐요. 이렇게 거머리 던지고 하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루앙이 진짜 똥피하기 개구순 거야. 똥피하기를 겁나 잘해요. 그래서 막 구르고 점프하고 다 피하고 후가스한테 먹였던 그 일격을 페스투스한테 먹힙니다. 칼에 딱 꽂혀요. 회심의 일격을 날린 거지. 너도 끝이다 이놈아. 너 이거 후가스가 한 방 맞고 가는 거 봤지? 이걸로 너도 끝이야 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페스투스가 안 죽는 겁니다. 루앙은 되게 당황해. 루앙의 피해는 사실 호수의 여인이 힘이 담겨져 있었어. 근데 이게 부상을 당하면서 루앙의 피가 그 칼에 묻었고, 호수의 여인이 아시겠지만 카오스를 극혐하는 신이기 때문에 성배의 힘이 담겨있는 피가 쿠가스 몸에 딱 섞이니까 쿠가스가 이제 죽어버린 거죠. 호주의 여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수준의 루앙. 맨정신으로 돌지 못하니까 소주의 여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돌지를 했는데 쿠가스가 너그레 악마다 보니까 이 소주의 여신의 그 알코올로 쿠가스가 소독이 무슨 얘기야? 소주로 소독을 하면서 쿠가스가 성불돼 버린 겁니다. 근데 페수스는 아직 악마가 아니거든. 내가 100% 세균맨이야? 아니야. 쿠가스는 세균맨이었지만 페수스는 세균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에 딱 찔렸는데 재생력을 버텨요. 너구리 재생력을 엄청나게 줬잖아. 괜찮아. 그리고 잡고 있던 유리병으로 누르왕 머리를 그냥 세게 때려버립니다. 소주병 샷을 해버려. 그러니까 바로 내진탕 걸려버리고 이렇게 제껴지니까 페수스는 기고만장해집니다. 쿠가스를 잡은 루앙도 내가 소주병 샷으로 날려버렸고 이제 나는 딸리아 신전 가서 악마 대공이 된다. 악마 대공 금방 되겠지? 하면서 희망 회로를 엄청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블라드가 나타납니다. 블라드 뒤늦게 왔어요. 뚜벅이잖아. 루앙은 날탈 타고 왔기 때문에 금방 왔는데 블라드 같은 경우에 4개 기도 자일하면서 너글 악마도 뚫고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뚜벅이가. 그래서 페스투스한테 달려드는데 페스투스가 너무 세요. 얍 하면서 때리니까 블라드가 그냥 멀리 날아가 버려. 페스투스는 사실 의사잖아요. 무술적인 지식이 없어. 근데 페스투스가 너무 버프를 많이 받았어. 한 방 때리니까 블라드가 멀리 날아가 버리고 페스투스가 이렇게 뭘 뿌려요. 뭘 뿌리니까 구더기들이 막 생겨나갖고 좀비에 달라붙어가지고 살을 다 발려버립니다. 그래서 좀비가 그 스켈레톤이 되는데 잠깐만 스켈레톤이 되면 더 세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언데드들이 막 힘을 못 쓰고 죽어버려요. 지금 블라드는 날아가 버렸지, 좀비들은 해골이 돼버렸지. 그래서 수녀들은 이 상황에서도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묘사도 나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성수 뿌려가지고 씻어내고 막 결계 만들고 하는데 헬수스는 이거 보면서 그냥 웃기죠. 아니 그걸로 되겠어? 물 뿌리는 걸로 소독 되겠어? 포비돈 소주 또 아니고 그냥 물 뿌려갖고 되겠냐고. 블라드도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누가 나를 막겠어? 그러면서 막 웃고 있는데 이렇게 신전 보면서 방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블라드가 달려듭니다. 한 소에는 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소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오는 거야. 뭐지? 웬 나뭇가지지? 좀 어이가 없는데 이 나뭇가지가 좀 전설의 검이에요. 등산 가면 죽을 법한 그런 백오동나무로 만든 전설의 검. 이거를 어디서 주워왔어. 등산을 언제 갔다지?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페스투스는 나뭇가지 그냥 무시하고 검을 먼저 딱 막아내는데 나뭇가지가 정말 전설의 검인지 가슴에 딱 박힙니다. 근데 페스투스는 좀 안심하죠. 아니 칼을 맞아도 재생력을 버티는데 그냥 나뭇가지 맞는다고 죽겠어? 근데 이 나뭇가지가 신전 옆에 있는 참나무에서 부러진 방금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였어요. 그리고 이게 마침 전설의 검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페수스를 딱 찌르더니 찔린 나뭇가지가 페수스 몸에 있는 재생력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뚫고 나무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페수스 몸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이게 원의 반복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원의 교실 삽목이라고 다른 말로 꺾꽂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무들은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냥 땅에 꽂으면은 다시 자라납니다.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여러 개 꽂아놓고 뿌리가 낳는 걸 기다리는 이런 식의 원의 방법이 있어요. 작아번씩 하는 거지. 버드나무라든지 동백나무가 대표적이고 이 신전 앞마당에 참나무가 살고 있었어. 참나무도 어렵긴 하지만 삽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블라드가 오래 살았다 보니까 원의 기능사 자격증 땄어요. 그래가지고 딱 생각이 난 거지. 아, 조금 초록초록한 게 왠지 그 꽃집에 있는 플로랄 폼처럼 생겼는데 나뭇가지 좀 박으면은 이쁘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나뭇가지 들어가지고 딱 꽂았고 그게 실제로 딱 꽂히니까 막 엄청나게 자라는 거야. 페이투스는 지금 너굴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지금 칼에 꽂아도 계속 실시간으로 살이 아물아물 할 정도의 엄청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나무가 진짜 엄청 크게 자라버립니다. 이 아래에 있는 초록색 플로랄 폼을 펠수스라고 봐주세요. 펠수스가 온몸에 뿌리가 생기면서 가루가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냥 한상 조각이 나버려요. 그리고 펠수스의 영혼을 너구리 수거해 갑니다. 이렇게 악마 대공이 되기 직전에 펠수스가 친환경적으로 죽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좀 너그럽지 않습니까? 펠수스의 죽음도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면서 끝나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은데 저는 이 버전을 되게 좋아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펠수스의 얘기였습니다. 펠수스의 탄생부터
카오스 워리어 입문, 그리고 중간에 소설, 그리고 엔드타임, 그리고 죽음까지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보통의 카오스 워리어의 공식을 따라가긴 하거든요. 다른 카오스 워리어처럼 뭔가 시련을 겪고 자기 사고방식이 망가지고 카오스의 길을 계속 걷다가 나중에 질서 세력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히고 뭐 이런 공식을 따라가는데 그 와중에도 펠투스는 계속 실험을 하고 계속 뭔가 헌신하고 질병을 쫓아다니고 하는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인물이다. 펠투스 얘기 여기까지 하고 게임으로 넘어가시죠.